을 유발하는 병원체에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이 있다. 진균은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곰팡이류. 생명체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세포막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중층이다. 세포막은 오지야, 껍데기 같은 건데 이중으로 돼 있어. 세균과 진균은 일반적으로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 있고, 세균과 진균은 세포막도 있고 세포벽도 있고, 바이러스의 표면은 세포막 대신 캡시드라고 불리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세포막, 세포벽이 없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얘네들 죽이려면 죽이는 방법이 다르겠네?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캡시드 외부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인 경우도 있기는 있다. 한편 진균과 일부 세균은 다른 병원체에 비해서 건조, 열, 화학물질의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듭니다. 느낌이 오나요? 세균, 진균에 관련된 거는 밑줄이고 바이러스에 관련된 건 꼬불꼬불하고 있어요. 왜? 애초에 처음부터 세균, 진균, 바이러스 이렇게 여러 애들 이름 나열했다라는 것 자체가 분류하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생활 환경에서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역용 화학 물질을 네모, 항미생물 화학제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도 미생물에 들어가나 봐요. 항미생물 화학제에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동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므로 사람한테 병을 옮기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 그것만 쪽지러 가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니까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항미생물 화학제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다 죽여. 그러나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도 살균 효과는 다를 수가 있다. 얘는 세균 엄청 잘 죽이는데 바이러스는 잘 못 죽여. 바이러스는 완전 씨를 말릴 수 있는데 진균은 또 다 살려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항미생물 화학제 중 멸균제는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합니다. 멸균제, 포자 포함 모두. 감염방지제는 포자 제외 병원체, 병원, 공공시설, 가정의 방역에 사용이 됩니다. 감염방지제 중 독성이 약해 사람의 피부나 상처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걸 소독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겠네. 니은에 디귿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세면 감염방지제, 그걸 좀 약하게 해놓으면 소독제. 이 손에 이렇게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얘기하는 것 같아.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독제라 하더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눈이나 호흡기, 점막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질 성분을 해결하고 처리하고 파괴하는 것은 위험하네. 조심해야 돼. 따라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병원체에 대한 최대의 방역 효과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최고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류별 사용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지질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좀 조심해서 쓰자.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 기제는 크게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과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 보통은 두 개가 함께 작용합니다. 항미생물의 화학제의 작용 기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병원체에 옷을 벗겨가지고 추워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걔 몸속에 들어가서 내장 파괴하는 애들이 있고, 근데 보통은 둘 다 한다.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키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병원체 세균에서는 세포벽을 약화시킨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알코올 화합물은 조심해야 돼. 왜? 얘 지질 용해한다며. 사람 세포도 지질로 되어 있다면서.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보다 지질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의 효과가 크다. 지질 피막은 병원성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가진 항미생물 화학제만으로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있습니다. 애초에 몸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냥 옷 벗겨서 몸에 들여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 옷 안 입으면 활동을 못하니까.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없이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하이포염산 소듐 등의 산화제가 널리 쓰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질 피막을 파괴하는 애는 아니네. 그러면 사람한테 조금 안전할 수 있어. 병원성 바이러스 방역에 사용되는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어 바이러스를 파괴하거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잃게 합니다. 병원체의 표면에 생긴 약간의 손상이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데 충분치 않더라도 항미생물 화학제가 내부로 침투하면 살균 효과가 증가합니다. 근데 보통은 두 가지 다 한다 그러지 않았나? 알킬 화제와 산화제는 병원체에 어디가 있냐? 병원체의 내부로 침투하면 필수적인 물질 대사를 정지시킨다. 얘네는 몸에 들어가서 파괴해, 바이러스 내부로. 글루타드 알데히드와 같은 알킬 화제가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에 결합시키면 단백질을 변성시켜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핵산의 염기에 결합하면 핵산을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화시켜 복제와 발현을 교란한다. 알킬 화제 무서운 놈이네.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바이러스라고 하면 폐에 붙으면 폐를 망가뜨려. 심장에 붙으면 심장을 망가뜨려. 회복하려는 그 세포들을 활동하지 못하게 해. 산화제인 하이포염산 소듐은 병원체 내에서 불특정한 단백질을 산화시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를 비활성화하고 병원체를 사멸에 이르게 합니다. 오, 얘는 여기저기 다 활동 영역이 넓어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34번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있냐 없냐지.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가야 돼. 다른 문제 틀려도. 병원성 세균은 어떤 작용기제로 사람을 감염시킵니까? 병원성 세균은 어떻게 감염을 시켜요? 사람을. 얘기 있나? 얘네들이 몸에 들어오면 사람을 감염시키고 해롭게 만든다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 몸에 들어와? 그 얘기 없어. 1번 정답. 알코올 화합물은 병원성 세균의 살균에 효과가 있나요? 있지. 네. 어떻게 하길래? 옷을 벗겨요. 그렇지. 세포벽을 약화시키니까. 바이러스와 세균의 표면 구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단락에 있죠. 세균은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 있고 얘는 세포벽이 있고 바이러스는요. 캡시. 그렇지. 캡시드라고 하는 어쩌고저쩌고가 있고 병원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에 사용되는 물질은 뭐가 있어요? 알코올 화합물, 그 다음 이름도 어려운 하이포염소산 소듐 이런 애들이 있지. 항미생물 화학제가 병원체에 대해 광범위한 살균을 나타내는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 단락에 병원체가 갖는 공통구조의 화학 변화를 일으키니까. 간단하게 쓰면 병원체의 공통구조에 영향을 끼치니까 됐고요. 35번은 답 찾는 거고요. 36번 확인할게요.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그냥 순서대로 쓸까? 멸균제, 감염방지제, 멸균제, 감염방지제, 그 다음 디귿은 누구야? 산화제였나? 소독제.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소독제는 감염 방지제 4개 들어가고 약한 거라고. 적절한 것. 기역, 니은 모두 질병의 원인이 되는 진균의 포자와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기역은 누구? 병원체에는 해당을 하죠. 네. 니은은요. 포자를 그치, 포자 제외하고 나머지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1번 틀리지. 기역, 디귿 모두 생활환경의 방역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상처 소독에. 그래, 소독제는 사람 상처에 쓸 수 있어. 약한 거니까. 기역은 안 돼. 이거 지독한 놈이거든. 왜? 기역은 모든 병원체를 파괴시키니까. 모든 병원체 파괴하니까. 요거 조금 위험해. 다음, 니은, 디귿 모두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답. 그렇죠? 소독제가 조금 약하지. 바이러스 죽이는데. 기역은 니은과 달리 세포막이 있는 병원성 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으나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가 없다. 니은은 어떤데요? 포자 포함한 모든 애들을 죽일 수 있죠. 기역이지, 기역. 기역은 모두 죽일 수 있고, 니은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포자 제외한 애들이지. 그러니까 얘는 틀리다고 해야 되겠죠. 포자 제외한 거니까 누구에게만? 바이러스에만 해당되는 거겠지. 세균은 죽이지 못할 거예요, 니은은. 니은은 디귿과 달리 인체의 해로움으로 사람의 점막에 직접 닿아서는 안 된다? 사람의 점막에 닿아서는 안 되는 건 다 안 돼. 틀린 얘기지. 그래서 답은 3번. 뒤로 넘어가서 37번은 여러분들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5, 37 두 문제지만 3번 그려볼게요. 고농도 에탄올. 이건 뭐예요? 알코올 화합물이네.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방역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 피막 녹여버리니까요. 요렇게 씁시다. 알코올 지질 피막 녹여. 괜찮아? 하이포염산 소듐은 병원체 내부가 아니라 표면의 단백질을 손상시킨다. 표면의 단백질 손상시키기도 하고 내부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엄청 방해하지 않나? 2번 틀리죠. 진균의 포자는 바이러스에 비해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더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슬쩍 지나갔었네요.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 여기 있죠. 진균과 일부 세균은 다른 병원체에 비해 어쩌고 저쩌고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3번 맞는 얘기지. 4번 알킬 화재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 하면 되겠네. 병원체 내 핵산의 염기에 알킬 작용기를 결합시켜 유전자의 발현을 방해합니다. 왼쪽 지문 맨 밑에 있죠? 비정상 구조로 변화시켜 유전자 복제와 발현을 교란한다. 완전 맞는 얘기지. 산화제가 다양한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는 이유는 공통적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나쁘지 않죠? 틀린 건 2번. 뒤로 넘어갈게요. 조금만 참으면 또 요거 하나 끝나. 윗글 읽은 학생이 가상의 실험 결과를 보고 추론한 내용입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미생물 화학제로 사용되는 알코올 화합물 A를 변환시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단 쓰자. 알코올 화합물이 들어가면 지질을 변화시키지. 지질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세균, 진균, 바이러스 다 먹힌다는 얘긴데, 특히 바이러스에서는 캡시드를 손상시키고, 진균, 세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옷을 벗겨버리죠. 피막을 제거하죠.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서
단백질을 변성시킵니다. 일단 요 정도는 체크해 놓고 읽으러 갑시다. 1번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약화시켜 B를 얻었습니다. 어머, 이 B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겠지. 사람 몸이.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 강화시켜. 그러니까 어떻게? C를 얻었다. C는 A나 B보다 바이러스 잘 죽여. 캡시드는 바이러스 거니까. B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 강화시켜. 어머, B는, 그럼 D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A, C보다 안전하고, 그러면서 바이러스 잘 죽여. 요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밑으로 내려가죠. 화합물들의 방역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해보면 삐리리라고 추론할 수가 있어. 1번, B는 A에 비해 바이러스 방역 효과는 작고, B는, 그렇지, 지질 손상시키는 거, 바이러스 잘 못 죽여, 세균도 잘 못 죽여. 하지만 안전성은 높다. 괜찮아. C는 A에 비해서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괜찮죠? 캡시드 손상시키는 거 했었으니까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 지질 건드리지 않았잖아. A, C는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위험해. C는 B에 비해서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C는 지질, 그렇지, B보다는 크지. B는 지질 손상을 약화하는 거니까. 다음,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 아니요. B하고 C에서는 확실히 B가 더 안전하지. 3번 틀리죠. 4번 D는 A에 비해서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여기 썼잖아. 바이러스 잘 죽인다고. D는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다. 안전성 높은가? 높아요. 왜? D는 B, 안전한 거를 그런 식으로 개발해 놓은 거니까. 5번, 4번 괜찮아. 다음 5번 D는 B에 비해서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캡시드 족칠 수 있으니까 안전성은 같다. B, 지질 손상 약화시켜서 안전해. D도 지질 손상 약화시킨 B에서 얻어낸 거니까 둘 다 안전해요. 그러니까 5번 괜찮아. 답은 3번. 밑에 어휘 문제가 없나? 오케이.